안녕하세요. 슈퍼개미 이세무사TV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 많고 탈 많았던 10월이 지나갔습니다. 마지막 거래일에 많은 하락이 나오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의 심리를 많이 건드렸는데요. 고진감래라고 생각합니다. 고민할 시간이 아직 11월, 12월 남아있지만 불확실성이 피크가 되는 시기가 또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냥 진행되고 있구나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래소 같은 경우는 마지막 거래일에 꽤 깊은 하락을 나타내 줘가지고 일단 추세에 대한 것들은 밑에 쪽으로 일정 부분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수에 대한 것들 예측한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대응한다는 식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특이한 경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외인과 기관은 강하게 밀고 있고요. 개인이 지금 받아내는 규모가 조금씩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월의 마지막 거래일 전 이틀 전에는 합쳐서 한 1조 규모로 받아냈고요. 마지막 거래에는 1조 8천억 규모로 양시장을 받아냈습니다. 그럼 개인들이 하락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를 이 정도 큰 금액으로 매수를 해줬다는 거는 이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을 계속 사고 있다는 거죠.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계속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11월 구간, 12월 구간이 남아 있는데요. 시기적으로 본다면 11월 초에 미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의 일정 부분 해소가 되고 불복 이야기는 그 다음이고요. 일단 해소가 되고 그 다음 코로나도 11월 빠르면 11월 늦어도 내년 1, 2월 간에는 백신도 나오리라 지금 예상이 되고 있죠. 이런 것들 셧다운 되는 분위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셧다운 되는 분위기에 심리단이 흔들릴 게 아니고 실질적인 실물 경제는 다시 한번 침체를 겪을 수 있을지언정 주가는 그동안에 굉장히 좋았거든요. 일정 부분 선반영된 상태에서 되돌림이 조금 나오고 다시 한번 바닥을 잡으면서 반등이 나올 시간을 타진하는 구간이 11월 12월 초 그 정도까지 되지 않을까, 이런 조금 러프한 가이드라인을 잡고 시장을 보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포트폴리오가 꽉 차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현금 갖고 계신 분들은 다시 한번 2021년을 바라보는 포지션 구간이 오고 있으니까 잘 봉탱이로 말고 분할해서 잘 써먹으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코스피 200 잠깐만 볼까요? 이 삼성전자의 움직임이죠. 지금 몇 거래일째 떨어지고 있는데요. 자, 25일경에 이건희 회장이 별세를 하면서 상속세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죠. 상속세법상 사망 기일 시점 2달, 뒤 2달 합쳐서 가액에 대한 기준을 잡을 텐데요. 현재 구간이라면 어디가 됐건 간에 6만원대일 리는 없을 것 같고요. 5만원대 어디 구간에서 평균가를 잡겠죠. 그에 따라서 장기적인 상속세에 대한 납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가장 이 하락폭을 조금 키웠던 거는 시장 상황도 있지만 그런 거죠.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것들이 조금 이연된 거죠. 내년으로.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기준이 되는 대형주의 이미지는 올해보다는 올해 어느 시점에서 자리를 한 번 더 줄 것이고 그 이후에 내년 시점 기대감들, 그리고 내년에 2021년에 전망으로 가장 그래도 크게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반도체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노이즈 이후에 지수의 조정 이후에 자리 잡고 다시 6만원대를 타진하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이 돼서 뭐 이것저것 뭐 복잡한 거 싫다고 하시는 분들, 아니면 큰 규모의 움직임을 갖고 계신 분들은 삼성전자도 차근차근 뭐 사고 있으실 것 같아요. 뭐 하이닉스, 네이버나 카카오도 반등 이후에 시장 상황에 따라 반 정도 되돌림을 준 상태네요. 자, 그 다음 특이점이 LG화학의 6% 하락과 삼성 SDI의 2% 상승. 여기서 이쪽 부분 조금 다름이 보여지죠. LG화학은 지금 물적 분할이 통과되면서 개인 주주들의 기대감이 다시 한번 무너진 상태고요. 그에 따라서 하락을 일정 부분 조금 더 하더라도 반대 세상에 있는 삼성 SDI는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국내 배터리 셀 3사가 우리 현대 기아차 향으로 배터리 공급하는 거는 계속 계획에 잡혀 있죠. 1차에서 SK 이노베이션이 공급을 하기로 결정이 됐고, 이제 내년부터 들어가고, LG화학이 2차로 들어가고, 이번에 3차에는 삼성 SDI가 2차를 참여한다는 소식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그 기대감이 시장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LG의 생활건강은, LG 생활건강에서 느낄 수 있는 거는 정말 탄탄한 사업 구조, 그리고 스케줄 매매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기준이 되는 중국 화장품 시장에서 지금 현재 그래도 순위권 안에서 그냥 그나마 버티고 있는 애가 LG 생활건강의 후 같은 브랜드죠. 이런 거 생각해보고 지금 광군절 전에 사전 예약이나 판매 같은 비율을 봤을 때는 보복 소비에 대한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화장품 업종에 대한 것들도 작년 광군절 시절에 팔렸던 것보다 지금 사전 예약 기간에 훨씬 더 많이 팔린다든지 이런 지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올 보복 소비의 시대에는 소비재군의 움직임이 좋겠구나, 이런 것들 조금 느슨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스케줄 매매 하시는 분들은 11월 둘째 주 광군절, 그 다음에 12월까지 이어지는 소비 섹터의 그런 행사들,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겠죠. 그런 것들은 시장 상황이 받쳐준다면 영향을 받을 것이고요. 시장 상황이, 그러니까 위에서 내리누르는 힘이 여타에 따른 재료나 스케줄 매매나 이런 쪽을 활기를 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버린다면 잦아들 수밖에 없겠죠. NC소프트도 꽤 많이 70만원대로 조정이 된 상태입니다. NC소프트는 이제 크래프톤의 IPO가 이제 대기를 하고 있죠. 내년에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NC소프트의 리니지와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 둘 다 좋게 보고 있고요. 게임사는 항상 그게 고민일 것 같아요. 게임 업종에 대한 하나의 이미지를 가져가야 되냐, 아니면 토탈 플랫폼으로 전향을 해야 되느냐. 대부분의 회사들, 특히나 지금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알리바바나 미국의 아마존 같은 우리나라에서 그런 자리를 차지하는 쪽이기 때문에 이 상위 업종의 이제 플레이어들은 대부분 플랫폼화를 시키려고 하는 걸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게임 업종에서도 NC소프트가 지금 이 정도로 하락을 조금 보이고 있는데요. 게임 업종의 대장주 이미지는 다시 킬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천천히 지금 찌글거리는 구간에, 그리고 느슨하고 재미없고 지지한 구간에 아마 내년을 보고 포지션을 또 잡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고, 전체적으로는 하락에 따라서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의 레인지 다시 한번 개별 종목들이 쭉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가리는 거죠. 포트폴리오 꽉 차 계신 분들은 교체 매매를 고민하시는 것이고요. 현금 있으신 분들은 뭘 살까? 덩치가 큰 아이들, 시총이 큰 위쪽에 살까? 개별주 플레이를 한번 해볼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죠.
뭐 정답이 뭐 있겠습니까? 본인의 성향과 본인의 환경에 따라서 가져가는 거죠. 뭐 누가 맞다, 그러니까 수많은 뭐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수많은 채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 다 기준이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다 많이 들어보시고 판단하시고 본인에 맞는 것만 쏙쏙 빼서 고민하시면 됩니다. 주간 상승률 한번 먼저 보죠. 오늘 주간 월간 볼 건데요. 뭐 이런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 별세 10월 25일 날 돌아가셨고요. 글로벌 태양광 섹터의 강세, 지수, 그러니까 미국장도 그렇고요. 지수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섹터의 아이들은 반등하는 이미지를 계속 켜갔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국내 시장에서 조그만 애들이 이걸 재료로 많이 왔다리 갔다리 했죠. 그다음 화이자 백신 출신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야권 대권 주자들 부각, 윤석열 관련주들 왔다리 갔다리 했던 거, 그리고 주 막판에는 안철수 관련주 이미지 살짝 들어왔던 거, 그런 거 있었고, 그다음 테슬라에서 불러일으킨 자율주행에서 또 막판에 정부와 현대 기아차의 자율주행차 계획 다시 한번 부각시키면서 반등, 이 정도 이미지가 있었네요. 주간 상승률 1위는 박셀바이오입니다. 87% 올랐고요. 신규 상장주 라인에서 제약바이오 업종에 있는 애들이 신규 상장주 후발 부각을 받는 분위기가 쭉 나왔었어요. 박셀바이오 전에는 피플바이오였죠. 얘가 먼저 트리거 역할을 해줬고요. 이 움직임 속에서 박셀바이오도 따라서 쭉 움직였습니다. 개별적인 수급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박셀바이오 간암치료제 이런 쪽 개발하는 거라든지 피플바이오도 마찬가지고요. 현재 시점이 와서 부각된다기보다 개별적인 수급으로 움직이고 있는 중이라고 보입니다. 이 움직임의 가장 큰 첫 번째 역할을 했던 애가 얘였고요. 이오플로우였고요. 이오플로우의 상승 이후에 천천히 제약바이오 신규 상장주 조금 없는 상태에서 지금 피플바이오 올라오고 박셀바이오 올라오고 이런 분위기로 바통을 뒤로 이렇게 넘겨주는 상황이 나왔었죠. 두 번째는 휘닉스 소재입니다. 100% 테마고요. 총 800억 찍었네요. 이건희 회장 별세, 요즘 홍석규 이렇게 나와 있죠. BGF 써 있고 홍씨, 그죠? 누구나 과거부터 알다시피 100% 테마주였고요. 상속 관련 부인 홍라희 여사의 부각. 홍씨 집안은 보강그룹주 라인에 있는 것들, 휘닉스 소재가 제일 시총이 작기 때문에 이런 테마성 수급이 확 들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나왔고, BGF 리테일, 이런 느낌들이죠. 뭐가 있을까요? 신흥 같은 경우도, 우리 저번 주에 우리 이야기했던, 트리거 역할을 했던 애가 모아텍이었고요. 이 뒤를 일정실업이 따라갔고요. 이 뒤를 경인전자가 따라갔고요. 이 뒤를 신흥이 따라갔고요. 이런 느낌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공통점은 당연히 품절주 느낌이거나 초저 유동성 종목이거나, 품절주나 초저 유동성 종목은 시장의 약세 구간에 개별적인 수급이 들어가면서 순환매를 왔다리 갔다리 하는 구간이 있다. 현재 품절주, 우선주, 품절주, 초저 유동성, 그 다음에 가성화폐 이런까지 한 템포가 쭉 돌았기 때문에 이런 쪽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지금 지수 상승장이 아닌 상태, 그러니까 조정장인 상태에서 테마성 수급이 상위단에 계속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것들 다 쳐버리고 원래 몸통이었던 애들이 꽤나 많이 하락을 했어요. 우리 아까 코스피 종목들 본 것처럼 그런 종목군에 있는 것들을 거꾸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기인 거죠. 그리고 비싸서 못 샀다거나
이런 느낌에 갔던 종목들이 많이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 것들 다시 한번 있는지 보죠. 다음 뭐가 있을까요? 진도 같은 애도 뜬금없죠. 모피 회사잖아요. 네가 지금 올라올 시기가 아닌데 왜 움직이느냐? 재료로 써먹은 거는 윤석열 관련주 이미지를 써먹은 것 같고요. 이게 만약에 실질적인 몸통이 있다면 뭐 자금 조달이나 이런 쪽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윤석열 관련주 후발 부각의 이미지가 아무래도 좀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갖고 있습니다. 이런 느낌이죠. 서현 탄메탈. 요게 주에서 쭉 흘러갔던 느낌이고요. 국정감사부터 시작한 느낌이었고, 그 다음에 주 뒷단 후반에는 안랩의 느낌, 요게 이제 윗골이 살짝 달았었죠. 요런 느낌들이 안철수와의 야권의 공조에 다시 한번 이미지가 켜지면서 요런 느낌들이 살짝 들었었어요. 써니전자가 이런 느낌이었고요. 윗꼬리를 10%까지 갔다가 이렇게 떨어졌었고요. 그 다음에 완전 하위 순환주에서 신호 역할을 했던 애가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까뮤 ENC 정도. 까뮤 ENC의 뭐 대표가 예전에 안철수 싱크탱크에 뭐 대표를 역임한 적이 있다. 이런 분위기로 움직였었죠. 까뮤 ENC의 움직임이 뭔 사업 때문에 움직였냐 하면은 지금 건설의 엔지니어링 건설 사업자거든요. 그쪽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고 쳤을 때 테마성 움직임이라면 테마성 재료를 갖고 있는 안철수인가? 그래서 동반해서 안랩이나 써니전자 같은 애들이 움직였나 살펴봤더니 영향을 받긴 받았구나. 그러면 윤석열 관련주, 야권 주자 중에서 윤석열 관련주 이후에 안철수 관련주까지 시장의 관심이 살짝 돌은 그런 주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안철수 관련주 자체가 다른 여타의 야권 주자들 개별주보다는 조금 상승률이 덜하고 이격도가 덜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으로 바닥권에서 조금씩 이미지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선 관련 시즌도 이제 많이 돌아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들이 계속 들고 있는 거죠. 내년 초만 1분기만 하더라도 이제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 격돌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전에 포지션을 잡으려는 움직임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성 이런 거 보면은 자율주행 테마의 이미지죠. 이게 테슬라 발이었고요. 제자리 갔다가 정부와 현대발 2차 부각 받았습니다. 테슬라 자율주행 공개, 정부와 현대의 자율주행 인프라, 무슨 구축 계획 이런 것 때문에 움직였고요. 시장이 찌글거리니까 이런 개별 테마에 돈이 다시 한번 들어가는 거죠. 자율주행 한다고 남성이 돈을 번다? 이런 거죠. 절대 아니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이런 것도 있었네요. 건설주죠. 삼부토건 요 윗꼭지에서 지금 이낙연 총리의 동생 대표이사로 취임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지분관계로 엮여있던 애들이 너도 나도 다 움직였죠. 삼부토건, 우진, 이게 우진의 움직임이었고 슈림로봇, 코디엠 다 엮어서 움직이는 상태입니다. 하나의 재료로 이낙연 관련주 후발 이미지로 그랬던 거죠. 일정실업도 주간 상승률에 21%로 올라왔고 이런 것들이죠. 구형 GNM 그 다음 대성파인텍 이런 애들이 아까 이야기한 요거를 재료로 이용해 먹은 거예요. 글로벌 태양광 섹터가 좋은데 대성파인텍이랑 구경 GNM이 왜 움직입니까? 태양광 쪽에서 돈을 벌고 있습니까? 그쪽 관련 사업 구조를 하나 갖고 있던 거, 그 이미지로 시장 찌글거리는 와중에
수급 관련 마케팅 채널에서 부각을 시키고 너도 나도 찔거리는 때 테마주가 득세를 하기 때문에 나도 잠깐 먹어보자 해서 들어가고 누군가는 재빨리 먹고 나오고 누군가는 물리고 그런 구간에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테마주들이. 뭐 테마주 이야기 나왔으니까 또 하나 볼까요? 이날이었을 거예요. 이날 8%로 마감한 날. 시장 상황이랑 조금 다른 느낌으로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죠. 이게 뭐 하는 해죠? 자동차 부품단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뭐 개별적으로 밑으로 자회사 쪽으로 넘어가면은 동물 백신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얘네들 왜 움직이겠어요? 왜 이용해 먹으려고 하겠어요? 뭐 안 봐도 비디오죠. 똑같습니다. 키워드들만 나열해 볼까요? 겨울, 아프리카 돼지열병, 조류독감, 동물 백신, 이게 넘어가서 먹거리, 수산물, 돼지고기, 이런 것들, 닭고기, 그냥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죠. 지금 조류독감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다른 나라에서 계속 발생을 하고 있어요. 국내에서 들어왔습니다. 이때는 그 소식이 안 나왔었어요. 근데 바로 조류독감 1호 소식이 나오고 지금 조류독감 2호 소식이 또 나왔어요. 시장에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죠. 테마주로. 시장 상황이 조금만 좋았으면 얘네들 움직이려고 했을 거예요. 첼시스, 이글벳, 대성미생물, 제일바이오, 요런 이미지들. 이것도 하나의 그냥 테마, 그런 느낌이었고요. 전체적으로 눌려있는 상태에서 개별적인 애들만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는 한 주였던 거죠. 그 안에 움직임들은 요런 뉴스를 바탕으로 여기서는 삼성그룹 테마들, 여기서는 조그만 태양광 테마들, 여기서는 화이자 관련주라고 엮여있는 것들, 대권주자 윤석열, 안철수 이런 것들, 자율주행들 이런 애들이 왔다리 갔다리 한 한 주였어요. 개별주로 한쪽으로 확 쏠렸다기보다 개별주의 느낌들이 이런 식으로 들어왔던 한 주였던 거죠. 월간으로 한번 볼까요? (9월 30일부터) (10월 말일까지) 월간 상승률 1위는 모아텍입니다. 아까 모아텍 뭐라고 했죠? 초저 유동성 종목이라고 했죠. 얘가 시그널은 계속 줬어요. 혼자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 다음 일정실업 움직이고 경의전자 움직이고 신흥까지 계속 이야기했고, 중간에 품절주 라인에서 똑같이 움직였던 애들 신라섬유가 그랬고, 양지사가 그랬고, 코데즈가 그랬고, 시장 찌글찌글 하니까 움직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주간이랑 비슷하죠. 대부분 비슷합니다. 요런 창투사들, TS 인베스트먼트나 아주아이비 투자, 말 그대로 창업 투자를 업으로 하는 회사들은 부각받을 재료는 당연히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어디다 투자를 했고 그 투자한 회사들이 어디서 돈을 받는다든지 상장을 추진해서 상장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움직이는 거죠. 아주아이비 투자, 크래프톤, 넵튠 그런 이미지로 움직이는 거고요. 두 번째로 움직인 재료는 제약바이오 회사 투자한 거 나스닥 상장 추진한데 이런 이미지로 움직이는 거고요. 지금 월간에서 눈에 띄는 것들은 그거 같아요.
요런 이미지, 제일약품에 이제 화이자 관련 이미지로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왔었죠. 이게 눈에 띄어요, 이게. 녹십자 그룹 주죠. 지금 얘가 지금 CMO 때문에 움직였죠. 백신 관련 재료 때문에. 이거는 혈장 관련 재료는 원래 깔려 있던 거고요. 그다음 뭐가 있었을까요? 여기는 딱 재료가 안 나와 있는 것 같네요. 녹십자 뭐라고 썼는지 보죠. 전염병 예방혁신연합과 코로나19 백신 5억 도주 CMO 계약 체결. 이거거든요. 자, 백신이라는 사업 자체가 녹십자가 개발을 한다기보다 개발되어 있는 백신 가져오고 그 다음 바이알에다가 넣고 패키징하고 그걸 만든다는 거, 공장이라는 거죠. 말 그대로. 그 공장이 가동을 한다는 거죠, 이제. 현재 한번 이야기를 드렸고, 세부 구체적인 내용은 올해 연말이나 내년, 백신 개발에 따라서 유동적이고, 그 이후에 백신 단가가 지금 시장에서 얼마를 예측하든 간에 뭐 3불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요. 그보다 더 작다고 하는 데도 있고요. 그거 과정 5억 도즈, 이런저런 매출액, 단가 계산했을 때 지금 이 분기별 단가에 한 100억 플러스 마이너스 100억 정도 플러스 애드가 되는 게 시장에서 얼마나 먼저 선반영돼서 부각을 시키느냐, 그 움직임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어요. 이게 이 상태, 일간으로 보면 이 상태죠. 주간 볼까요? 주간으로 보면 이 상태고요. 월간으로 보면은 상단에 이제 꼭대기에 붙인 상태예요. 연봉으로 보면 신고가 라인이 계속 가고 있는 거고요. 시장에서 백신 CMO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역사적 신고가로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그럼 녹십자를 하나를 기준을 잡고 녹십자 그룹주 애들이, 시총 작은 애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같이 움직일까? 이런 것들 생각해 볼 수 있죠. 녹십자 MS의 차트의 움직임이고, 일봉, 주봉, 월봉의 느낌. 녹십자, 랩셀, 일봉, 주봉, 월봉의 느낌. 녹십자 웰빙 뭐 이런 것까지. 느낌은 자, 기준을 녹십자로 잡자. 녹십자의 역사적 신고가 라인 움직임을 추이를 지켜보면서 수많은 녹십자 그룹 라인 중에 녹십자 MS를 같이 보자.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값싸게 좋게 잘 만드니까 우리나라에서 공장을 돌리는구나, 이야기 됐던 것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SK 쪽에서 그런 식으로, 바이오사이언스에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녹십자까지 이제 이야기가 나온 거죠. 자, 그러면 이 움직임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전체적인 CMO 사업자의 재부각이 될까? 그 다음 두 번째는 녹십자가 추세를 형성한다면 녹십자 MS 같은 애들이 따라 움직일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거는 이제 이벤트 테마 이론적 측면이고요. 이제 반대 세상.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돈을 벌고 있는 애들의 조정이 꽤나 나왔다. 걔네들을 요번 조정세에 한 11월 한 달 내에 뭉탱이로 사면 안 돼. B. 잔잔하게 살 거야. 오케이. 잔잔하게 사는 거 쉽지 않아. 이게 사람 심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뭉탱이로 잡으려는 심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사는 거 오케이. 천천히 기계적으로 사는 거죠. 그런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코스피 200 상위주, 코스닥 150 상위주 이런 느낌으로. 그것도
뭐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시장의 움직임 속에서 다른 움직임보다는 조금 평균 이상 정도의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요런 찌글거리는 구간 이후에 그런 생각도 좀 가져보고요. 너무 많아요. 지금 찌글거리는 구간에 있는 애들이 이번 주에 그나마 또 잘 버텨줬던 애들, 이런 느낌들이 있고요. 엑시콘이라는 반도체 라인 쪽도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실적 기대감도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적 기대감 이후에 공백기 또 옵니다. 공백기 또 오고 내년 1분기 끝나가는 시점에 현재 그때 밴드가 어디쯤일까 이런 식으로 해갖고 천천히 이제 추적을 해보는 거죠. 지금 8전단에 그려놓은 거는 얘들 돈 찍어낸 거 가격대에 요 정도 된다고 지금 천천히 공부를 해보니까 이 가이드를 잡아놓은 거고요. 과연 지금 기대감들이 어느 구간에서 이제 움직이다가 수주 공백기 겪으면서 하락하고 내년도에 다시 한번 장비단 이미지 킬 때 어디쯤 바닥을 잡고 다시 한번 움직일지. 사람들은 지금 여기만 생각하지만 미리 생각하면은 내년 1분기 이후까지 생각을 해보는 거죠. 먼저 움직인 거, 이런 거에 뭐 급하다고 따라 움직이지 말자. 뭐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월간 상승률도 그 주간 상승률 내에서 별로 다르지 않아요.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테마적 측면에서 보자면 대선주 한 종목 정도 관심 가져보자. 이 정도가 이제 이번 주간 월간에서 이미지를 좀 가져갔던 것이고, 굳이 관심 갖자면 이격도가 거의 안 벌어진 안철수 관련주 어쩔까?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율주행 이런 것들은 이제 빼고요. 그 다음에 겨울 시즌 관련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동물 백신 라인들 어느 한 날 순환매가 확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테마적 측면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움직임 속에서 몸통이 되는 실질적으로 돈 버는 쪽의 애들이 시장 지수가 만약에 조정이 조금 더 나온다면 분할해서 포지션을 계속 잡아가는 움직임을 계속하고, 그 다음에 테마적 측면에 관심 가지면 지금 이야기한 것들 관심 가져보고 이럴 것 같아요. 우리가 우려하는 분위기는 진짜 지금 반 이상 간 것 같아요. 시장이 워낙에 많이 이제 급하게 떨어지는 구간이 하루 이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의 우려감들이 다시 한번 팽배해지고 있는데요. 반 이상 지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장의 상승을 아예 생각을 안 한다면 주식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시장은 상승할 걸로 전제사항을 두고 현재 대응하는 구간이다, 조정하는 구간이다, 이게 전제사항에 깔려야 되기 때문에 시장 조정에 따라서 너무 센티 깨지지 마시고 그럴 때일수록 정신 차리시고 기회를 이용하는 구간이 딱 왔습니다. 대부분 실질적인 이런 시장 조정사에 대부분 이렇게 같이 심리가 깨지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이미지라도 시장을 이길 수 있다는 이미지라도 가지시면서 지금 이야기한 이런 조정 많이 들어간 쪽에 한 주라도 사놓고 내년 분기 실적 깔 때 1분기 실적 깔 때 한번 보자고요. 지금의 한 주 사는 거 내년 분기 실적 깠을 때의 이미지 이거 한번 경험하고 다음 내년 또 조정 장세가 온다면 그때는 작년에 한 주 산 거 다음 분기 실적 시즌 한번 까봤던 경험을 가지고 그때는 한번 돈을 투자해서 더 사보고 다시 한번 그때 돼서 팔아보고 수익이 어떻게 나는지 체크해보고 이런 구조로 흘러가는구나, 이게 하나의 사이클이구나, 10년의 구조도 있고 경기 파동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해보면서 계속 업데이트 해나가는 겁니다. 10년 투자 앞으로
제가 몇 년 할 수 있을까요? 평생 할 것 같거든요. 40, 50, 60, 70. 3, 40년은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3, 40년 동안 얼마나 이게 갈고 닦아지겠어요. 모난데는 많이 이제, 부드럽게 될 거고요. 그 구간은 어디쯤에 있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개인 투자자분들 시장의 상황에 따라 막 갈 때처럼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요. 지나고 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구조상에 중간에 어디쯤 이렇게 한번 흠집 난 거예요. 그런 전제상을 깔고 움직여야죠. 그리고 말 그대로 이 엄청난 유동성이 풀린 진짜 말 그대로의 폭락장 같은 것들은 뭐 단위를 조금 길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10년 단위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엄청나게 풀린 돈 같은 것들 10년 뒤에 터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 한번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시장이 그동안에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는 직접 경험하면서 대응해야 되는 거고요. 자, 말들이 좀 많았네요. 전체적으로 정리를 할게요. 10월장 잘 버티다가 마지막 판에 조정 장세가 조금 나와서 심리단이 깨졌지만 그런 느낌은 반 이상 왔다. 지금부터 깨지지 말고 하나, 둘 사보자. 그 다음에 뭉탱이로 사지 말고 조금 한 주 사고, 두 주 사고, 세 주 사고, 네 주 사고 이런 피라미드 방식도 뭐 썩 나쁘지 않다. 그 다음 테마적 측면 계속 관심 가지고 중독되신 분들은 해라. 그쪽에서 놀 수 있을 만큼 놀아라. 근데 그게 몸통은 아니다. 몸통은 이쪽인데 몸통 애들도 지금 피라미드 방식 괜찮다. 얘네들 내년 2021년 1분기 실적 깔 때까지 지금 산 거 그때 까면서 기록해보자. 그럼 내년 2022년에 또 써먹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11월 초부터 이런저런 이벤트가 굉장히 많아요. 미 대선부터 백신, 그 다음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뭐 대선 이후의 불복 상태 이런 것들 막 왔다리 갔다리 할 텐데요. 뭐 시장 조정은 반 이상 왔다. 최소한 반 이상 온 것 같다. 그리고 이 개인들이 거래소 코스닥 할 거 없이 막 받아내는 거 추이를 보면은 지금에서 더 떨어진다고 해도 계속 살 거다. 사람들이 굉장히 행동이 적극적이 됐다. 이런 게 조금 느껴지는 것 같긴 해요. 자, 10월 주간, 월간 이렇게 러프하게 한번 봤고요. 지금 11월 달부터 이어지는 조금 지리한 느낌들 버티는 중간에 심심하면 테마주 왔다리 갔다리 놀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몸통으로 가져가야 되는 것들 뭐 반도체, 화학 이런 것들 하나씩, 두 주씩, 세 주씩 뭐 떨어진다고 해도 피라미드 방식 쌓으면서 평균가 어디 밴드 정도 잡고 내년 분기로 가보자고요. 자, 오늘 방송 이 정도로 마치고 조금 피로했는데요. 피로할 때만큼은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운동하면서도 이겨내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느낌들 수없이 경험하실 겁니다. 그때마다 깨지시면은 도돌이표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조정장세에 불구하고 최소한 한 주, 두 주 사면서 그거 한번 내년에 까자고요. 자, 오늘 방송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